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코로나19 감염자와 사망자 수치가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정세에 접어들었다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더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경제 완화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전국에서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44,023명. 여전히 높은 수치지만 꾸준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정점을 찍었던 지난달 17일 하루 동안 집계된 확진자는 75,821명에 달했습니다. 정확히 한 달 뒤인 이달 17일 집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37,240명이었습니다. 30일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감한 뒤 비슷한 수치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캘리포니아주도 하락세가 뚜렷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이 어제까지 집계한 코로나19 확진자는 1,603명, 전날 집계된 1,956명에 비해 353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원 환자 수치입니다. 지난달 중순까지 2,000명대를 유지하던 입원 환자 역시 현재 안정적인 입원과 치료가 가능한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지며 영업에 제약을 받고 있는 비필수 업종 종사자들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중순 실내 영업 재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주 일제히 온라인 계약에 돌입한 학교들 역시 대면 수업 재개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앞으로 2주간 인구 10만 명당 200명 밑으로 감염률이 하락할 경우 비대면 수업 열회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LA 카운티의 신규 감염 수치는 이에 가까운 인구 10만 명당 275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률이 지속적인 하향 곡선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개인위생과 방역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에서는 코로나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 한인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병원에도 갈 수 없었고 어떤 도움도 받지 못한 한인 확진자의 사연, 김경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8월 7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한인. 기저질환은 없었지만 호흡곤란을 느껴 911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당시 한인 확진자는 숨을 쉴 수 없어 온몸에 식은땀을 흘리며 기절할 것 같은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구조대원이 도착하자 한인 확진자는 안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열만 검사하고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고 돌아갔다고 성토했습니다. 약간 기절할 것 같은 느낌 드는 거예요. 계속 숨쉬기가 어렵고 기침이 나고 그래서 911을 불렀는데 열만 체크하고 어차피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그냥 다 집에서 있는 거라고 병원 가도 자리가 없다고 너 정상이라고. 한인 확진자는 LA 카운티의 확진자 관리 지침도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비난했습니다. 자택 격리와 외출 금지 등의 지침은 이해하지만 마켓도 갈 수 없는 상황에서 보건국은 코로나 핫라인 도움을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받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확진자가 가장 황당하다고 지적한 것은 코로나 회복 후 지침이었습니다. 음성이라는 판정을 받지 않아도 된다. 그거를 하지 말아라. 검사를 하지 말아라. 이게 그러면 내가 아직도 파세리브인지 네게티브인지도 모르고 사회에 내가 증상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돌아가면 되는 건가? 왜 검사를 다시 받지 말라고 하지? 이해가 많이 안 돼요. 또 다른 한인 확진자도 이와 같은 LA 카운티 지침을 받아 회사에는 언제 복귀하는 게 맞는지 저희 보도국으로 문의해오기도 했습니다. 한인 코로나 확진자의 절규, 이 밖에 의료 서비스를 신랄하게 지적한 한인 확진자의 인터뷰 영상은 KBS 아메리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김경일입니다. 한인 확진자와의 인터뷰 전체 내용은 KBS 아메리카 유튜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인을 비롯한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코로나19 사망률이 감염률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시안들에 대한 코로나19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채은 기자입니다. 뉴욕에 사는 찰턴 리 씨는 최근 부모를 동시에 잃었습니다.
어머니인 이일자 씨는 버스에서 누군가가 자신의 얼굴에 기침을 했고 그 후 코로나19에 감염돼 일주일 만에 숨졌습니다. 뒤이어 아버지 이만준 씨도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며 세상을 떠났습니다. Wanted to know if it was okay if he could be with mom. And that he just didn't want to go on without her. And I said, of course. 올해 팬데믹 속 미국 내 거주하는 아시안들의 치명률이 급격히 상승했습니다. 비영리 탐사 보도 매체인 마샬 프로젝트의 분석에 따르면 올해 아시안계 미국인의 사망률은 흑인과 히스패닉에 이어 35%가 증가했습니다. 아시안계의 코로나19 감염률은 타인종보다 낮은 수치지만 그에 비해 사망률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아시안의 코로나19 감염률은 가장 낮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망률은 흑인보다 높은 세 번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 Asian American community has largely been ignored in the COVID public health response, specifically that there are not linguistically and culturally appropriate materials or enough ethnic media outreach. 주류 커뮤니티에게 제공되는 질병 정보와 정부 지원이 아시안 커뮤니티에게는 충분히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때문에 질병에 대한 대처도 타인종에 비해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People were either delaying care or seeking care too late for these conditions. 이와 같이 각종 보건 혜택에서 아시안 커뮤니티가 소외된 가운데 정부와 지역단체가 이와 관련한 지원을 제공해도 아시안 커뮤니티 그리고 개개인들에게까지 전달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KBS 뉴스 이채은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가 어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대선 후보 수락연설을 마지막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바이든 후보의 역대 가장 뛰어난 연설이었다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공화당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24분간의 연설에서 바이든 후보가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빛 그리고 희망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포나 좌절 등의 부정적인 단어 언급은 자제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호전적인 트럼프 대통령의 이미지와 차별화를 꾀한 것인데 언론들은 호평했습니다. CNN은 대선 후보 수락 연설이 아닌 대통령 취임 연설과 같은 면모를 풍겼다고 전했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필요한 순간에는 강한 어조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President takes no responsibility, refuses to lead, blames others, cozies up to dictators and fans the flames of hate and division. He'll wake up every day believing the job is all about him, never about you. Is that the American you want? 이번 민주당 전당대회는 비록 온라인으로 치러진 가운데서도 매우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 지명부터 바이든 후보의 수락 연설까지 민주당 대선 라인업이 확실하게 부각되는 계기를 만들었다는 평입니다. 한편 다음 주부터는 공화당 전당대회가 시작됩니다. 역시 온라인 화상을 통해 진행되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이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제가 어려워졌다 해도 내 집 장만이나 재융자를 하기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들 하죠. 사상 최저 수준인 낮은 금리 때문인데요. 한인타운 부동산 업계도 여기에 발맞춰가는 모습입니다. 역대 가장 낮은 이자율로 주택 모기지가 가능한 요즘, 업체는 오랜 기간 내 집 장만을 준비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내일 그랜드 오픈 하우스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One bedroom, two bedroom, three bedroom, 사실은 two bedroom den이지만 가격은 또 50만을 시작하시고 two bedroom도 65만, 66만 정도 시작하고 내고도 가능합니다. 실제 코로나 대유행 직후 한동안 매매가 주춤했던 한인타운 콘도 시장은 7월 이후부터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한인 부동산업계 관계자들은 현재 타운에서 매물이 나오면 2주 안에 매매가 성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경제 악화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면서 자연히 임대 수익용 주택 매매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그러나 오랜 기간 내 집 장만을 준비해온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는 유튜브에서 KBS 아메리카를 검색하면 전체 뉴스와 개별 리포트들을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또 정규 뉴스에서 다루지 못하는
유튜브 자체 콘텐츠들도 매주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과 구독, 관심 부탁드립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